네, 안녕하세요. 김정기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미노산, 아시죠? 단백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체내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종류와 그 아미노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미노산의 구조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왼쪽에 보면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아미노기입니다. 아미노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소와 탄소, 산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카르복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가 있고 중간에 보면 뭐가 있죠? R이 있죠. 그래서 이 R이 바뀌면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아미노산은요,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요. 펩티드 결합. 근데 이 펩티드가 두 개 있으면 디펩티드, 세 개 있으면 트리펩티드. 근데 이제 여러 개가 많이 붙어 있다. 수천 개가 붙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백질의 구성이고요. 원래 단백질이라는 거는요, 그리스의 프로토스라는 데서 유래됐대요. 이게 우선적이다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단백질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절대 필요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이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면 이걸 무슨 결합? 펩티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되면서 반응물로 뭐가 나오느냐면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화학적인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펩티드 결합이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1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게 수소 결합이나 어떤 이온 결합이 해가지고 2차 구조로 나선형이라든지 아니면 병포 형태로 이렇게 펼쳐지거나 이제 그죠? 나선 형태나 병포 형태로 펼쳐지게 되면 이걸 2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2차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3차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차 구조가 또 모여가지고 4차 구조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은 단백질은 뭐냐면요. 이 3차 구조와 4차 구조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의 구조에 변화가 오게 되면 그게 바로 단백질의 변성이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어떤 뭐 열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염분을 만나거나 아니면 산이나 알칼리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단백질 원래 구조가 변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 단백질 열조리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변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니면 또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 소화하고 소화 작업이 되면 나누어지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단백질 변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는요. 우리 건강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체내 내 단백질이 만약에 변성이 많아요. 이거는 병으로 직결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내 단백질이 변성이 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병이 있죠. 알츠하이머 병은 바로 그 뇌신경 안에 있는 바깥쪽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축적이 되는 거. 아니면 신경 소관에 뭐예요?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이 바로 변성 단백질인데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오면은 이거는 바로 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오게 되고요. 이게 바로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아미노산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된 아미노산의 종류는 22가지래요. 근데요. 사람의 체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예요. 20가지. 그래서 이 20가지를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랬냐면 표준 단백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단백질. 표준 아미노산 아시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필수와 비필수 혹은 불필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필수라는 말은 우리가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걸 가지고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비필수 아미노산은 뭐예요? 우리가 음식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은 합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1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3가지 있죠. 아르기닌과 글루타민과 세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필수가 됐다가 어떤 경우에는 비필수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아르기닌 가는 거는요. 성장기에 특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기에는 이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르기닌은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청소년기에는 필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상처가 생겨가지고 뭐 수술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글루타민. 이거 회복 호르몬이라고 회복 단백질 아미노산이 그러잖아요. 글루타민, 그 다음에 아르기닌이 결국 수술이라든지 부상 회복할 때는 이게 중요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세린 가는 데는 뭐냐면 신장 기능에 도움되는 게 세린이에요. 그래서 아르기닌, 글루타민, 그 다음 세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필수 아미노산은요. 기준보다는 좀 더 많이, 아니 조금 더 충분하게 섭취할 필요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미노산가라는 게 있는데 이 아미노산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이상이면은 좋은 단백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가는요 우리가 기준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 단백질을 식품 단백질의 제1 제한 아미노산 말이 좀 어렵죠. 결국은 뭐냐면요. 어떤 하나의 단백질에는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그죠? 어떤 식품을 딱 넣었을 때, 그 아미노산이 A 아미노산, 뭐 B 아미노산, C 아미노산 있잖아요. 자, A 아미노산이 되는데 만약에 100%다 들어있어요. 근데 B는 많아서 150%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식품에, 그 단백질에. C는 만약에 50%예요. 그러면 이때 이 C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면 이 C의 50%가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 단백질을 만들고 이걸 만들고 싶다면은요, 이 50을 10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아무리 뭐 100 이상이 되더라도 이 제한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미노산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 단백질은요. 어떤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양이 적은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제한 단백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단백질 주로 말씀하는 게 이 계란 단백질인데요. 계란 단백질 안에 있는 계란 흰자 안에 있는 이게 사람의 단백질과 유사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 아미노산가 플러스에다가 소화율을 고려하는 것을 가지고 PDCAAS라고 그러는데 결국 뭐냐면요. 이 아미노산가가 배기 되는 게 대표적인 뭐냐면 유청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카제인, 즉 우유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계란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대두 단백이 배기잖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동물성 단백, 쇠고기 같은 경우 94 정도 되고요. 식물성 단백은 아미노산가가 낮은 거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미노산가가 배기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물론 이제 뭐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100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미노산가가 100 이상이 되면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단백질이 보면 이번 뭐 히스티딘, 이소루신, 루신 이랬는데 보면 다 100보다 아래로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불완전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단백질은 뭐냐면 이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완전 단백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단백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필요량 이상 함유하고 그 다음에 젤라틴을 제외한 동물성 단백질,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 이런 것이 바로 완전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잘 보충하기 위해서는 완전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역할 중에서는 뭐 우리가 어떤 최조직이라든지 근육 형성이 되는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뭐 케라틴이라든지 콜라겐, 엘라스틴, 그다음에 뭐 그다음 근육 같은 게 액틴, 마요신 이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주는데 결국은요 근육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결국 노화가 지연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시켜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단백질은요, 우리 신체의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물질들. 그죠? 결국은 뭐 성장이라든지 임신 수혈이기에는 이 체내 요구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요, 일반 성인도 단백질 교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공급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단백질 우리가 먹잖아요. 먹으면은 우리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죠? 소화 효소에서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아미노산 단위로 끊어져야지만 이게 소화 흡수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도 있지만은 또 뭐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 그다음 식이 단백질, 그다음 조직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아미노산 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미노산 풀을 가지고 필요한 조직의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비단백질 질소 함유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직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남아도는 거는 뭐냐면 이게 단백질이 그대로 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아미노산 풀이 적당히 적정하게 잘 사용이 되면 몸은 건강한데요. 이게 만드시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나쁘면. 그래서 원하지 못한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섭취되는 이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 풀로 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되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섭취한 단백질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 자, 그래서 이 단백질 대사를 정상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뭐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을 내가 잘해주면요. 이 새로운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액티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필수 요소는 아까 몇 가지, 9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즘 운동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시드 그래가지고 왜 가지사절 단백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BCAA. 그래서 BCAA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발린, 루신, 이솔루신이거든요. 그래서 BCAA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 BCAA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BCAA만 먹으면 되느냐? 많이 되느냐?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BCAA 플러스 다른 필수 아미노산도 다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육은요, 이 BCAA가 근육 합성의 트리거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 BCAA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가 줘야지만 근육이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합성 과정을 보면은요, 아까 이제 BCAA 중에서 루신 있잖아요. 이제 루신이 이 mTOR로 가라는 어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근육을 합성하는 걸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신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인슐린, 그죠? 그로스 팩터라는 게 있죠? 성장 호르몬이 성장 인자. 결국 이 성장 인자가 근육을 만든다는 거, 저를 공부해 보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 근육분해에서 만드는 아미노산 풀,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그거예요. BCAA만으로는 근육이 원리가 다 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BCAA 플러스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결론은, 자, 좀 설명드리면은요, 근육 합성 과정에는요, 크레아틴 가는 게 있어요. 크레아틴은 뭐냐? 크레아틴은요, 아미노산이 유사산물인데요. 아미노산 중에서 아르기닌, 글리신, 메티오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간에서 합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95%가 골격근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크레아틴은요, 아미노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아틴 자체가 근육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데,
이게 저항 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 있죠. 저항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때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내에 이 크레아틴 농도가 많으면, 저장량이 많으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남으로써 근육의 수축이 잘 되게 하고요. 조금 더 오래, 더 많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크레아틴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만약에 내가 육류나 생선 이런 걸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면은 크레아틴 보충제를 굳이 섭취 안 해도, 그죠? 근육 내 크레아틴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효과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크레아틴은요, 근육 합성을 직접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크레아틴이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운동도 안 하면서 크레아틴만 많이 먹으면 체중만 증가한대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서 이센셜 아미노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BCAA만 사용하는 거 하고 이센셜 아미노산 사용하면요, 근육 생성량이 32배로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이 BCAA뿐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이런 이센셜 아미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외에 여기 보면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했지만은 액세스 아미노에 보면 메티오닌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아르기닌과 메티오닌과 글리시닌을 그죠? 다 만들면 뭐가 만든다고요? 크레아틴이 만들어져서 근육을 그죠?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크레아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이제 루신이라는 것이 근육 합성하는 과정 말씀드렸고, 옆에 이제 성장 인자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인자를 분비시키는 데 도움되는 어떤 영양소들이 또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뭘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거예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는 아연, 그 다음에 망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D와 같은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육의 생성과 유지를 위해서는요,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단백질을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영양소들,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